혹시 AI한테 코딩을 시켰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게 튀어나와서 당황한 적 없으세요? 자, 오늘은요, 그냥 단순하게 프롬프트만 던지는 걸 넘어서 이 AI를 정말 숙련된 개발자처럼 길들이는 아주 체계적인 개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기터브 코파일럿 같은 AI 코딩 어시스턴트들 보세요. 와, 정말 인간 개발자 속도는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렸죠? 아이디어를 그냥 툭 던지면 코드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요, 이 엄청난 속도 뒤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AI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말한 그대로만 만들 뿐이라는 거죠. 이 미묘한 차이, 이 이해의 부족함이 계속 쌓이다 보면 처음에는 와, 빠르다 했던 프로젝트가 어느새 길 잃은 미로처럼 복잡하게 꼬여버리는 겁니다. 기터브 제품 관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코딩 에이전트를 자꾸 검색 엔진처럼 다루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접근입니다. 딱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검색창에 키워드 던지듯이 AI한테 명령하잖아요. 근데 사실 AI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에 더 가깝다는 거죠. 파트너한테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명확한 방향이랑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새로운 접근법이 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명확한 계획 같은 거 없이 그냥 대충 이런 느낌으로 좀 만들어봐 하고 툭 던지는 거죠. 처음에는 뭔가 프로토타입이 빨리 나오는 것 같아서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엔 방향을 잃고 이 기능 저 기능 막 뒤죽박죽 섞여서 나중에 수습도 안 되는 기술 부채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이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옆에 앉은 동료 프로그래머가 상상력은 하나도 없고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맥락이나 숨은 의도를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으면 그 동료는 정말 좋은 의도로 아주 열심히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겠죠. AI가 딱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두 방식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에 있는 바이브 코딩은 당장은 빨라 보여요. 하지만 결국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으로 이어지기 쉽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양 기반 개발은 처음엔 좀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답답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아주 튼튼하고 안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눈앞의 속도를 택할 거냐 아니면 최종적인 품질을 택할 거냐 바로 그 문제인 겁니다. 그럼 이 혼돈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바로 그 해결책이 오늘 우리가 얘기할 사양 기반 개발입니다. 이건 단순히 요령을 좀 바꾸는 게 아니에요. AI랑 소통하는 규칙 자체를, 그러니까 개발의 판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양서 있잖아요. 그거 보통 개발 끝나면 그냥 서랍에 처박히는 문서였죠? 근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사양서 자체가 직접 코드를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청사진이 되는 겁니다. 와, 문서가 곧 프로그램이 된다니 대단하지 않나요? 기터브가 이걸 괜히 판을 뒤집는다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전통적인 개발 방식에서는 계획, 즉 사양서 쓰는 거랑 실행, 즉 코딩하는 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은 그 둘을 그냥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계획을 세우는 그 순간에 이미 실행 가능한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방법론의 핵심 철학을 좀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도 중심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발자가 더 이상 막 세세한 코드, 그러니까 어떻게 구현할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소프트웨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 어떻게 부분은 이제 AI가 사양서를 보고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고요. 자, 그럼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게 궁금하시죠? 이 사양 기반 개발을 실제로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GitHub 스펙킷인데요. 이 워크플로우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이 스펙킷의 핵심은 딱 이 5가지 명령어에 다 들어있어요. 맨 처음엔 /constitution 이걸로 우리 프로젝트의 큰 원칙, 일종의 헌법 같은 걸 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specify로 나는 이런 걸 만들고 싶어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럼 AI가 그 말을 듣고 /plan으로 계획을 짜고 /tasks로 할 일을 잘게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implement 이 명령어로 실제 코드를 딱 만들어내는 아주 체계적인 흐름입니다. 여기 예시를 한번 보세요. 그냥 우리가 사람한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쓰면 돼요.
스페시파이, 사진 앨범별로 정리하는 앱 만들어줘. 앨범은 날짜별로 묶어주고 이렇게요. 이렇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던졌는데 이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랑 코드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 진짜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만약에 AI가 딱 듣고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바로 이 기능이 이 방법론을 정말 믿을만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AI가 뭔가 애매하거나 모호한 부분을 딱 만나면요. 자기 마음대로 추측해서 이상한 코드를 만드는 이른바 환각 현상을 일으키는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절명 필요라는 표시를 딱 남겨요. 그리고 개발자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고요. 그러니까 AI가 마음대로 창작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아주 똑똑하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그럼 이제 AI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건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이건 AI한테 일을 그냥 맡겨버리는 위임이 아니고요. 함께 일하는 협업이에요. 비유하자면 AI가 비행기 조종사라면 우리 인간 개발자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관제탑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모든 걸 다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AI는 정말 강력한 도구지만 최종 권한과 책임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인간 개발자에게 있는 거죠. 여기 개발자의 역할을 좀 보세요. 할 일이 정말 많죠? AI가 내리는 모든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승인하고 전체 과정을 지켜보는 감독관 역할도 해야 하고요. 동시에 어떤 기술을 쓸지 같은 중요한 아키텍처를 결정하고 AI가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전략가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버튼 누르면 뚝딱 결과가 나오는 자동 판매기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숙련된 조종사가 AI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을 컨트롤하면서 비행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 방법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건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했을 때는 시작은 빠른데 재작업이 많아져서 결국 품질이 떨어지죠. 하지만 사양 기반 접근법은 어때요? 처음엔 계획 세우느라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훨씬 더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속도 대신에 장기적인 가치를 선택하는 현명한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의 진짜 대단한 점은 이게 개발자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분석가 같은 분들은 이제 복잡한 요구사항 문서를 쓰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돌아가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기까지의 거리가 정말로 짧아지는 겁니다. 자,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방법은요, 그냥 막 던지는 프롬프트를 체계적인 엔지니어링으로 바꿔주고요. AI가 모르면 물어보게 만들어서 오류를 확 줄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모든 핵심 결정은 우리 인간 개발자가 계속 쥐고 있대 하죠. 한마디로 AI 코딩을 예측 불가능한 마법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인간은 의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AI는 그걸 구현하는 체계적인 협업 방식이 앞으로 기업용 AI 개발의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